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국어 6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46쪽입니다. 이번 6단원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정보와 표현 판단하기. 네, 이번 단원에서는 뉴스와 광고를 보고 정보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해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246쪽과 247쪽에 세 개의 지도와 그리고 세 개의 소식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미국의 할로윈 축제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아이들과 기괴한 복장을 한 사람들로 거리가 넘쳐납니다. 재미있는 축제로 여겨지는 할로윈데이. 하지만 할로윈의 기원은 재미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원전 500년경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북서부 지방에 살던 켈트족은 매년 10월 31일에 사마인이라고 불리는 축제를 열었는데요. 추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사마인에는 죽은 사람이 산 사람 몸을 지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켈트족들은 무서운 귀신 복장을 하고 집안을 차갑게 만들어 죽은 자의 영혼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후 로마가 켈트족을 정복하고 기독교가 유럽에 확장되면서 11월 1일을 할로우스데이, 즉 성인의 날로 기념했던 기독교 축일도 함께 퍼지게 되는데요. 그 전날인 10월 31일이 자연스럽게 성인의 날 전야가 되면서 사마인은 오늘날 할로윈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귀신을 쫓던 풍습은 이제 귀신 옷을 입은 사람들의 즐거운 축제가 된 거죠. 과거에는 이런 이유로 유령이나 마녀의 복장이 유행했지만 이제는 만화 캐릭터나 유명인 등 개성 있는 할로윈 의상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과 개발에 대한 선언을 한 리우 선언에 대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UN 아동권리 협약도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축제인 마슬레니차 축제입니다. 네, 그리고 태국의 축제인 송크란 축제입니다.
다음은 호주에서 열리는 비비드 시드니 축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안동에서 열리는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올해 주제는 여성의 탈, 탈 속의 여성. 여성으로서 고통을 딛고 탈을 매개로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첫 공연을 시작으로 유관순을 비롯해 여성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게릴라 공연 등 축제 곳곳에 여성이라는 시대 정신을 녹여냈습니다. 탈춤 공연장의 열기는 올해도 여전합니다. 해외 12개국, 국내외 25개 단체의 이색적인 탈춤과 가면극 공연이 관광객의 흥을 자극합니다. 매년마다 안동축제로 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올해는 더욱더욱 재밌네요. 지난해 태국에 이어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을 주빈국으로 선정해 해외 문화 교류의 장도 마련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과 축제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정보나 표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알게 될지 생각하면서 한 장 넘겨봅시다. 248쪽, 뉴스와 광고를 보고 세계에 관심 가지기. 네, 여러분들은 세계 뉴스를 얼마나 보시나요? 자신이 관심 있는 세계 뉴스를 찾아서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 요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재유행을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죠? 네, 각국에서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얼마 전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치러졌는데요. 그때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가 맞서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인 스가가 총리에 임명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계 뉴스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뉴스가 있다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2번을 볼게요. 파리 기후협약 체결, 기온 상승폭 2도 제한이라는 제목의 뉴스 영상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우리가 뉴스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파리 기후협약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 기후협약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시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참가한 보편적 기후변화 협정이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됐습니다. 31쪽 분량의 파리 협정은 최종 합의문 핵심은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아래로 억제하고 가능하면 섭씨 1.5도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우리 돈 118조 원의 기금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구속력 있는 첫 합의입니다. 네, 잘 살펴보았나요? 네, 파리 기후협약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전 세계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이었습니다. 그러면 뉴스에도 나왔던 교토의정서와 파리 기후협약을 잠깐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협약을 맺었는데요. 1997년 일본의 교토에서 맺은 교토의정서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대상 국가는 캐나다,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 회원국 등 주요 선진국 37개국이 모여서 협약을 맺었는데요. 적용 시기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목표와 내용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보다 평균 5.2% 정도 감축하자는 목표와 내용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토의정서에는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도상국은 감축 의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와 중국 같은 나라는
선진국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아주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토 의정서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느껴졌고요. 그 다음 중간중간 여러 나라들이 탈퇴를 하거나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러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0년 교토 의정서가 끝나고 새로운 기후 협약을 맺었습니다.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파리 기후 협약입니다. 자, 대상 국가는 유엔에 가입한 195개의 기후협약 당사국이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0년부터 종료 시점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2도까지 제한하는 내용이고, 자, 한계점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2017년에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복귀를 암시하여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개별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라에 맞게 지킬 수 있는 내용을 정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세 번째, 종료 시점을 규정하지 않아서 지속 가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교토 의정서와 파리 기후 협약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교과서를 다시 펴봅시다. 249쪽입니다. 3번 파리 기후협약 체결, 기온 상승폭 2도 제한을 다시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봅시다.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까요? 자, 지금 가나다 새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가부터 볼게요. 기후협약이 뭐예요? 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으려고 여러 나라가 체결한 협약이란다. 네, 이 뉴스를 보고 기후협약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이 그게 무엇인지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까요? 기후협약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규정이 강화되어 사람들의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어. 참여하지 않는 나라는 비판받을 만해. 라고 대화를 하고 있네요. 네, 이 분들은 지금 이 뉴스 내용을 보고 우리 생활에서 어떤 점이 달라질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꼭 필요해요. 그럼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 방법을 다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겨봅시다. 2번,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과 뉴스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빈칸에 써봅시다. 먼저 가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네, 이 친구가 기후협약이 무엇인지 물어봤고 기후협약에 대해 대답을 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걸 보고 이 여학생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후협약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반응이 있었죠? 기후협약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여러분도 모르는 내용이 뉴스에 나오면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후협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네요. 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막으려고 여러 나라가 체결한 협약이다. 이러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응을 토대로 뉴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와 소식들을 알려줍니다. 자, 두 번째 반응. 기후협약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규정이 강화되어 사람들의 생활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기후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는 비판받을 만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네요. 자, 이를 토대로 뉴스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뉴스에서 나온 소식에 대해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비판적이거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
네,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여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여론이란 네,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바로 뉴스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여론을 형성한다. 네, 이렇게 뉴스의 기능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정보를 알려준다. 두 번째, 비판적이거나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한다. 세 번째, 여론을 형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아래 책 선생님을 볼게요. 뉴스나 광고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긍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해요. 또 여러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여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251쪽으로 넘겨봅시다. 공익광고를 보고 어떤 광고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봅시다. 자, 다음 사진이 나와 있는데 멀리서 한번 살펴볼까요? 멀리서 보면 바닷속에 무슨 고래뼈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흰색 고래뼈가 사실은 플라스틱 숟가락입니다. 네,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바닷속에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아래 친구들의 대화를 볼까요? 바닷속에 있는 산호처럼 보여. 자세히 보니까 플라스틱 숟가락이야. 이 광고는 무엇을 전하려는 것일까? 자, 이에 대한 답을 여기에 한번 써볼까요? 이 광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나요? 네, 플라스틱 쓰레기가 우리 바다의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고 써볼게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닷속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네. 자,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림 또는 사진 한 장만으로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네, 이렇게 뉴스나 광고는 우리에게 정보도 전달을 해주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도 합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에 자신이 관심 있는 세계 지역과 그 지역의 문제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세계 여러 나라의 공익 광고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환경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 광고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